고맙습니다.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오셨다니까 아주 정말 참 반갑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 하면은 뭐 방아남 스님, 탄어 스님, 희찬 스님 이렇게 정말 참 오대산의 주인공이고 각인되다시피 다 그 아는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들하고 벌써 뵌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시니까 아주 참 반갑고 새롭습니다. 제가 탄어 스님을 자주 뵙고 이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차담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정화 때는 사실 그 상당히 종단이 혼란해 가지고 그 수십 개의 사찰이 소송을 하고 있고 주지가 바뀌고 하는기 때문에 정화 당시는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기에 그 효봉 스님이 이제 종정을 처음 맡아가지고 이제 종단을 하시다가 떠나시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정담 스님이 종정 스님을 맡아서 운영하시다가 떠나시고 나고 그런데 이제 한참 정화로 그렇게 복잡할 적에 고암 스님이 3대 세 번째 종정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60년대 이제 67년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해인사의 윤고암 스님인데 이제 종정을 맡으셔서 스님 일을 그 심부름원이라고 더 종단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총무원 원장 스님이 손경산 스님이셨어요. 이제 한경도 분이시고 손경산 스님은 원래 금강산 유점사에 계셨던 분입니다. 유교가 일어나고 또 그 종단에 또 정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큰 스님들 심부름 하려고 이제 총무원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탄어 스님이 오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잔 하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불서보급사라는 저 출판도 하는 그 책도 파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저기 동국제강에 장경호 회장님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 불교 그 불서보급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한경묵도 낮은 사람이지만은 해방이 되자마자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 이웃집이 그 동국제강에 장경호 회장님하고 이웃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아는데 그 불서보급사 밑에 다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차를 했거든요. 스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화엄경 불사를 역경을 하시게 됐는데 유교 후에 해방 후에 큰 역경 불사거든요. 그런 불사를 맡아서 탄어 스님이 이제 혼자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 김성곤 씨라고 쌍용 그 세멘트도 있고 나중에 저기 뭐 자동차 회사도 하고 그런 집인데 그 김성곤 씨 그 사모님이 김미보살님이라고 조계사 신도회장도 하시고
신심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전국 신도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스님한테 그러면 월정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강릉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강릉에서 또 인제로 와가지고 진부 그쪽으로 이제 해서 걸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월정사 한번 하루 다니려면 이틀 걸려야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경 사업을 하려면은 자료도 많이 있어야 하고 책도 보셔야 하고 그러는데, 월정사에 있으면서는 하시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김미보살님이 그러면 우리 별장에 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장에서 역경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스님 그 시봉을 하시니까 또 스님은 또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 이게 제자들이 시봉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님이 이거 다 시봉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별장에 계시기가 아주 불편하신 거야. 그런데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그 제자가 있는 그 절로 그 원고를 다 가지고 옮기신 거예요. 옮겼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공간이 여의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비도 맞고 원고가 그런 입장이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절을 들어가서 서울에 있을 절이 하나 암자라도 좀 어떻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당시에 그 절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화 때 큰 스님들이 절을 뺏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 정화가 때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종정이나 원장 또 부장은 절대로 큰 절을 맡지 말자. 그래서 청담 스님이 맡은 절이 도선암입니다. 지금은 도선사 큰 절이 됐지만은 그때는 도선사가 큰 절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암자예요. 송경산 스님도 적조암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삼직 큰 종정 스님, 원장 스님, 부장 스님들은 암자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절을 못 맡아요. 본사를, 큰 절은. 그런 입장인데, 월정사는 유교 후에 이제 월정사가 대웅제인 불타버렸잖아요. 그래 이제 그 불사를 이제 희찬 스님이 정말로 다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의로는 탄어 스님이 계시지만은 그 다 맡아서 희찬 스님이 월정사를 했거든요. 우리 은사 스님인 고암 스님하고 총문 원장 송경산 스님이 탄어 스님을 반암 스님 모시고 있은 탄어 스님한테 월정사는 맡기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지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또 서울에 어떻게 계실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탄어 스님도 말씀하시기가 종정 스님이나 원장 스님한테는 좀 말씀하시기가 좀 거북하니까 저를 찾아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역경 사업을 하려면 월정사에 갖고는 역경 불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숙제를 맡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무슨 서울에 있는 암자
절이나 암자 중에서 탄원 스님이 갈 곳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해드려야 할 건가? 그런데 그런 절이 마땅한 절이 없어요. 그런데 개운사에 월주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총무에 이제 부장 스님으로 계시고, 저는 이제 그때 조계종의 기획위원입니다. 탄원 스님을 해드릴 만한 절이 없어요. 그래 뭐 화계사고 뭐 다 돌아봤는데 서울에 사실 별로 장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이 많은 것 같아도 찾아보면 그렇게 절이 많지 않습니다. 절이 대각사만 오더라도 방 몇 개 있는데 종종 스님도 따로 방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각사에 우리 은사 스님, 고암 스님도 동헌 스님, 구례 화엄사 조실로 계시던 동헌 스님이고 두 분이 한 방을 쓰다시피 하고 계시고, 경산 스님은 총무원에 계시고 이제 걸어서, 그때는 다 걸어 다닙니까? 도선사도 걸어 다니고 다 걸을 텐데 이제 그 족조암에 계시고, 근데 뭐 방이 요사체가 저 암자 하나에 요사체 하나 둘이지 뭐 그런 방이 없어요. 할 만한 데가. 그런데 마침 그 개운사 앞에 대원암이 있었어요. 대원암이. 거기에 이제 비구니 스님이 원래는 네 분이 계셨는데 저기 뭐야 학교 다니고 또 강원에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었어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고암 스님, 우선 이제 의론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고암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화엄경 불사는 아주 중요한 불사고 또 정화 이후에 그런 역경 불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또 그리고 탄원 스님도 훌륭한 스님이고 그러니까 거처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무원 원장 스님, 송경산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송경산 스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본 경우에 그 대원암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월주 스님께서 아유 대원암 안 드신다고. 왜 그러냐면은 월주 스님이 이제 그 대원암을 개운사에 속해 있는 암자니까 거기 저기 뭐야 객실로 쓰다시피 하고 지금 비구니 두 분이 있으니까 곤란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은 그 비구니 스님 절로 가시도록 하고, 이건 우리 종단에도 중요한 역경불사고 스님 거치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월주 스님도 생각해 보시니까 또 아주 막무가내로 거절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탄원 스님이 들어오시게 하자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정선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그 탄원 스님이 그 대원암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경을 이제 다 그 하셔가지고 탄원 스님이 저를 불러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젠 인쇄할 때가 됐다고. 그런데 인쇄비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 스님, 송경산 스님, 송월주 스님 두 분을 모시고 대원암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날 저녁에 편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아파트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분양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분양하는데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는데 장식으로 전집을 많이 사다 놓는다고 그래요, 책을. 그래서 내가 스님 한 장으로만 해서는 이거 안 되니까 양장하고 한장하고 두 가지를 합시다. 양장으로 하게 되면 많이 팔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송경산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사 주지 저 총문회 부장들은 의무적으로 5질씩 사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 5질을 사가지고 첫 그 대장경 받은 것이 접니다. 그 책이 여기 있어요. 양장으로 한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탄여 스님이 그 이제 책이 나오니까 그때서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월정사에 들어가서 이제 또 강의를 하시게 되는 거고, 또 그 아시다시피 유교 때 그 저기 뭐야 허허 몰판에 그 서울에서 한 번 가려면 이틀씩이나 걸리는 월정사를 가서 시주하는 사람도 신심이 대단한 것이고, 또 요새같이 겨울에 눈이 오면은 한 석 달은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뭐 차가 있으니까 저기 뭐야 또 그리고 염화 가르침 뿌리고 다 그러지만은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진부에서 걸어 들어가야 하고 몇십 년씩 걸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도 없지. 그러니까 불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희찬 스님은 거기서 한번 나오면은 총문에 와서 인사만 하지 누구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바빠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장 봐야 하니까. 그때는 강릉 아니면 장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대문 가서 사고 남대문 가서 사서 장도 봐야 하는 것이고, 또 불사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연장도 필요하고 뭐 다 그런 것도 다 사들여야 하고, 공사도 기술자는 서울서 데리고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월정사를 복원한 겁니다. 그런데 다 복원해놓고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희찬 스님은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는 일만 하다가 간 분이에요. 또 그래도 그 탄어 스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탄어 스님 제자들이 많으시더라고, 텔레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탄어 스님을 이제 그 받들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좋고 저도 마음이 좋아요. 좋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희찬 스님은 내가 알기로는 그 정말로 참 그 제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기뻐하는 건 왜 기뻐하느냐면 지금 그 주지 스님, 정념 스님이 아주 그냥 월정사를 한국의 대가람으로서 중창을 하고, 또 이어서 저 희찬 스님의 대를 이어서 그것뿐 아니라 단기 출가라는 그 우리 그 남방불교는 단기 출가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기 출가가 없는데, 그런 그 새로운 그 승가의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승속을 떠나서 출가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갖고 지금 출가를 스님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단기 출가법이 있어 가지고 접할 수 마음에 부담 없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템플스데이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월정사하면 단기 출가, 템플스데이, 이 두 가지 그 포교 방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참 대단하신 스님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스님도 여러 분 계셨지만은 월정사도 여러 분 계셨잖아요, 스님이.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불사라는 것은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절이 없어서 절을 짓는 게 아니라 신라시대 때 삼국 통일을 위해서 황룡사를 짓고 기도 자장률사가 했듯이 월정사도 자장률사가 짓던 절 아닙니까?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절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50년 전부터 이 와우영사를 창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언제 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기 전에 옛날 탄어 스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고, 또 한 가지는 탄어 스님은 극락 가서도 마음이 아주 편하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념 스님 같이 훌륭한 제자들을 두어서 좀 기쁘시겠다. 그것도 다 복입니다. 예. 그 앞으로들 성불하시고 월정사 많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불사 잘 되시고 감사합니다.